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한우입니다. 네, 오늘은 평택 지역 대선 결과와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아주 초박빙 선거로 끝났습니다. 네, 뭐 0.7% 차이로. 24만 표. 네. 아주 또 손에 땀을 쥐는 승부였었고요. 네, 저도 개표 방송 보다가 뭐 잠도 못 자고 힘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다. 또 어떤 분들은 쇼트트랙에서 스케이트 날 0.73% 그 차이다. 0.73cm 차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평택 지역이 이기면 대선에서 이긴다. 라는 하나 징크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깨졌어요. 네, 평택이 역대 대선에서 7번 연속 당선자를 맞췄다. 그러니까 쪽집게 선거구다. 이렇게 해서 개표 방송 중에 보면 MBC에서도 몇 개의 선거구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평택이 계속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대선 결과와 평택 시민들의 선택이 어긋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평택도 이겼습니다만 경기도가 5.3%로 상당한 표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행정 경험과 그 업적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좀 있지 않았나. 그것이 경기도의 승리로 그렇게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경기도가 5.3%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약 2.8%, 한 10,000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평택 안성 지역도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그런 쪽집게 선거구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평택 지역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이 되고 또 신도시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쪽에도 새로운 표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같이 치러졌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삼성전자 등 커다란 탄단 대형 회사들이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인구도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도 하고 아파트도 굉장히 증가하고 30, 40대 젊은 노동자층들이 새로 많이 유입되면서 연령대로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연령대의 그 젊은 층들이 많이 평택에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평택 지역의 지방선거를 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 강세로 드러났나요? 네, 민주당은 이제 고층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 예를 들면 서부권에는 포승, 안중, 청북권역이 강세 지역이었고요. 또 시내권으로 들어오면 비전 1동, 동삭동, 용의동, 그리고 송탄동 같은 새로운 형성된 그런 고층 아파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 강세 지역 두드러지게 득표를 많이 했나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농촌 지역과 미군기지 주변 지역이 강세 지역이었는데요. 팽성읍이라든지 또 신장동, 또 서탄면, 또 진의, 진의, 오성면, 현덕면 이런 지역들이 많이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입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은 각 당의 강세 지역, 약세 지역 이게 좀 이유는 어떤 면이 좀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분들이 전국적인 추세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타났고요. 또 반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중심, 또 50대가 같이 거기에 민주당 지지로 되고 있는데 평택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도시 고층 아파트 지역이 40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각 당의 강세 지역, 약세 지역들을 살펴봤는데요. 대선 전에 각 당에서 대선 기여도와 득표 등등에 따라서 이것을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이게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그 현역 의원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선거구의 대선 결과가 아주 안 좋다. 경기도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각 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선 결과를 보시면서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6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래도 그 득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득표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민주당이 해볼만 하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구 획정이 원래는 작년 말에 됐었어야죠. 네, 적어도 그런데 6개월 전에는 좀 그게 선거가 획정이 그렇죠. 돼야 예비 후보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국회가 굉장히 의무를 태만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지방선거가 그 유권자들로서는 누가 후보인지 이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이 예상대로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은 이제 결론이 날 텐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 예상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 정수, 도의원, 시의원, 의원 정수 문제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평택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원과 시의원이 증가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평택의 도의원이 5명을 지금 5개 선거구를 선출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더 늘어나면 갑지구에 선거구가 3개, 을지구에 3개 이렇게 해서 6인의 도의원을 선출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인 선거구, 현재는 갑지역구 도의원이 2명, 을지역구가 3명인데 이게 갑지역을 3인 선거구로 늘려주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엔 대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도의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쪽에서 전국의 표의 등가성 문제라든지 또 농촌 지역의 도의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또 경기도 수도권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정당 간의 합의가 잘 되어야만 평택도 도의원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네, 갑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도의원 1선거구, 2선거구가 있고요. 비전 1동, 동삭동이 이제 추가로 편입되면서 도의원 3선거구 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것이 국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안 된다면 도의원 2개 선거구만 가지고 갑지구도 도의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혼란과 출마 예상자들 간에 치열한 경합이 예상이 되는데 선거구는 그렇게 되면 2개면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가요? 예, 그 갑지구 전체를 가지고 단순하게 2등분을 한다라고 보면 서정동, 중앙동을 경계로 해가지고 서정동, 중앙동을 포함한 그 북부 지역을 하나의 도의원 선거구로 하고요. 또 세교동, 비전 1동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을 하나의 도의원 선거구로 하면 그렇게 2개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혹은 비전 1동, 동삭동이 갑지역구로 넘어갔으니까 거꾸로 갑지역구의 도의원 수를 3수로 배정을 하고 을지역구가 2명이 되면 이것도 또 을지역구 대혼란입니다. 네,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3명 이렇게 될 걸로. 3명 3명으로 희망을 갖고 그렇게 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2명이나 3명으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연동해서 혹은 또 중대선거구로 확대하자고 했기 때문에 시의원이
3인이나 4인 선거구로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개편 전망하십니까? 네, 갑지구만 넣고 보면 현재는 2인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인이나 4인으로 늘리려면 도의원이 2명일 경우에는 시의원을 4인으로 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도의원이 3명이 되면 3인이 되거나 뭐 이렇게 그 도의회에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을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것은 이제 시의원의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을지역은 현재 3인, 2인 선거구인데 이것도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서 시의원 조정이 된다면 3인 선거구로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시의원 선거도 현재 각 당이 중대 선거구로 정치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걸 TV 토론에서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했고 현재 다수당이니만큼 아마 시의원 중대 선거구는 그대로 가지 않겠나 네, 이렇게 이미 예상해 현재도 보겠죠. 중선거구제로서 2인, 4인이 가능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민주당이 진정성만 있다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 해도 경기도 의회에서 현재의 조례와 제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4인 선거구를 계속 늘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회에서 하지 않더라도 경기도도 거의 압도적으로 도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군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2인 선거구나 3인 선거구로는 시의원을 당선시키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2인 선거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각 힘들고, 당이 예. 뭐 양당이 그냥 한 석씩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최소한 3인이나 4인이 되어야 정의당이나 진보당 등의 그 소수 정당들, 국민의당 이런 당들에서 후보를 내고 3등이나 4등으로 시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그럴 때야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당제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정치 개혁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또 보여지는군요. 네, 시의회가 아무래도 그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당제로 가기 위한 그런 중대 선거구가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좀 잘 합의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택 지역 대선 결과 분석과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